자, 잘 쉬었죠? 우리 또 마지막 시간 또 열심히 해봐야죠. 자, 우리 도병 회원 여러분 열심히 하시나 봐요. 빨리 촬영을 올려달라고 부탁을 하시던데, 일단 뭡니까? 우리가 이제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 딱 정확하게 알아둔다.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지적 중량 부분 세 문제가 출제되니까 그거 반복 문제를 계속 리피트 하시고요. 자, 요 등기 효력과 관련돼서 등기의 총설, 오늘까지 요 문제 푼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숙제해 두면 우리가 그 문제에 따라서 출제가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확인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9번에 대해서 우리가 풀어보죠. 자, 문제 9번은 등기 효력과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문제 효력과 관련돼서 등기 효력도 아주 중요한 테마가 되겠죠. 문제 9번은 이제 이 문제를 계속 또 샘플 문제로 잡아둬요. 아주 좋은 문제니까. 자, 등기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역시 우리가 작년에 기출된 거죠. 29회 때, 26회 때 출제 기출문제죠. 자, 등기를 마친 경우 일반 봐봐요. 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 효력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등기 신청 정보가 전산정보 처리기지에 저장될 때 발생한다. 이 문제 9번과 관련돼서 9번의 1번 질문은 우리 수강생 더배움 회원 여러분께서 우리가 질문을 하신 거예요. 아주 좋은 질문을 하셨고요. 근데 약간의 생각을 좀 해주셔야 돼요. 1번과 관련돼서. 1번은 뭡니까? 대표적으로 이 접수식이라는 게 있어요. 접수식이. 자, 접수시기가 있고 대표적으로 효력시기가 있죠. 효력시기.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완료시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완료시기가 있고, 요 접수시기와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저장될 때가 바로 접수시기입니다. 효력시기는 뭐예요? 대표적으로 접수한 때. 특히 효력시기가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약간의 요거는 우리 부동산 등기법보다 생각을 하지 않으면 상당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약간의 여기 융통성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머리가 우리 학교에서 배웠던 탄력적, 비탄력적, 요걸 생각해야 돼요. 자, 탄력적이어야 돼. 우리 부동산 등기법은 탄력적이어야 돼. 그는 나름대로 우리 지적 파트에 대해서는 비탄력적이라도 돼요. 짤막해서 파트별로 잘라서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지만 등기법은 그게 안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실차례가 연결이 돼야 그래서 등기법을 문제를 풀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등기법이 상당히 그래서 어렵게 느껴지는 바가 그래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완료 시기가 대표적으로 뭡니까? 바로 교합할 때예요. 교합한 때. 그러면 접수 시기가 저장될 때, 접수한 때 효력 시기, 완료 시기가 교합한 때예요. 그러면 이 지문을 다시 한번 우리가 써보죠. 등기를 마친 경우입니다.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 효력은 자,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따라 전산정보 처리 지적으로 자,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의해 자, 중간은 좀 생략됐습니다.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따라서 조직에 될 때 저장된 때 뭐라고 써놨어요? 저장될 때 발생한다. 이렇게 나타났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등기를 마쳤어. 그러면 등기를 마친 경우 이때는 교합한 때예요. 대표적으로 교합한 때가 되고요. 자, 그러면 등기 효력입니다. 등기 효력은 뭐다? 발생한대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저장될 때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면 저장될 때가 바로 접수 시기가 돼. 그래서 접수 시기가 돼요. 그럼 전체적으로 효력이 발생할 때, 그러면 저장될 때가 바로 뭡니까? 접수 시기로서 바로 접수한 때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효력 발생 시기는 뭐 할 때다? 접수한 때가 되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1번 지문에 대해서는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접수 시기 저장될 때, 효력 시기 접수한 때, 완료 시기 교합한 때가 되겠죠. 그래서 1번은 결론적으로 요거는 등기 효력 발생 시기는 접수한 때 효력이 나타난다. 이 말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1번은 정답은 뭐다? 맞는 문장이 되겠네요. 자, 이번에 대지권을 등기한 후에 잘라봐요.
대지권을 등기한 후에 그러면 우리 건물하고 토지하고 분리처분이 안 되죠. 그러면 혼인신고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건물에 관한 등기는 건물만에 관한 뜻이래. 그러면서 건물관에 관한 뜻의 등기는 부기 등기가 없으면 대지권에 대해서 동일한 등기의 효력이 있다. 그러면 건물에 등기하면 토지에도 당연히 미치죠. 그러면 대지권에 미치지 않으려면 건물만의 뜻에 부기 등기를 해야 대지권에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 대풀만에 건물만에 관한 뜻의 등기가 돼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돼서 이것도 뭐예요? 우리 집합 건물을 뭐다 꿰차고 있을 때만 이해할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2번과 관련돼서 여기 이제 집합 건물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건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건물부터 출발해요. 여기에 대지권 등기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대지권 등기가 돼요. 대지권 등기. 여기에서 출발한 게 대지권 뜻의 등기가 돼. 그러면 건물에 등기하면 당연히 토지에도 미쳐. 그러면 건물에 토지에 미치지 않도록 건물만의 뜻에 부기 등기를 하면 당연히 대지권에는 미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건물만에 관한 뜻의 등기가 되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등기해 두는 게 있어요. 별도 등기에 따른 뜻의 등기가 되겠죠. 그러면 대지권 등기, 대지권 뜻의 등기, 그 다음에 건물만에 관한 뜻의 등기, 별도 등기에 따른 뜻의 등기. 이게 대표적으로 집합 건물의 대지권과 관련된 등기 자주 출제되죠. 집합 건물에 관련돼서 본격적으로 우리가 할 거고요. 그럼 결론적으로 2번은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3번은 같은 주등기에 관한 잘라봐요. 그러면 같은 주등기. 그럼 이 말은 자기가 해석을 해봐요. 이거는 대표적으로 등기 효력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순위 확정적 효력과 관련된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이 효력 시기와 관련돼서 접수할 때 대표적으로 이거는 전국 등기 효력 중에서 대표적인 물권 변동적 효력과 관련된 지문이 되겠죠. 그러면 이 3번과 관련돼서 우리 한번 보죠. 자, 같은 주등기야. 그러면 1번이 주등기가 돼. 같은 부기 등기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여기 1-1하고 부기 등기하면 부기 등기 누가 이겨요? 요게 이기죠. 그럼 부기 등기는 그 등기 순서에 따라준다. 그러면 부기 등기 상환의 순서는 등기 순서에 따른다. 맞네요.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등기 효력 중에서 대표적인 순위 확정적 효력이 됩니다. 그럼 3번은 맞네요. 자, 4번의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결론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요거는 채청이 돼. 채청. 그러면 채청은 우리 등기 청구권 두 종류가 있어요. 채청과 물청이 있다. 그러면 채권적 청구권은 가등기가 되겠죠. 물권적 청구권은 가등기 대상이 아니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채청은 가등기.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가등기 대상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가압류 등기를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말은 결론적으로 가등기상의 가등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등기상의 가등기도 가능 불가능 가능. 그러면 가등기상의 처분 제한 등기도 가능 불가능 가능. 그럼 정답은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4번과 관련돼서 우리 연장선서에서 또 이런 지문을 생각해 둘 필요가 있어요. 내가 얼마나 이게 힘드냐고요. 생각을 한다면. 자, 가등기와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효력에 따른 분리로서 대표적인 예비 등기죠. 예비 등기, 순위 보전적 효력이 발생하게 되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가등기 기한이 있어요. 그러면 가등기 기한, 가처분 등기는 어떻게 될 건가? 가처분 등기. 자, 가등기에 대한 가등기의 기한, 가등기에 의한 가처분 등기는 어떻게 될 건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등기에 대한 가처분 등기는 어떻게 될 건가? 가처분 등기. 자, 가처분 등기는 대표적으로 이제 수학적으로 해석한다면 이거는 처분 제한의 가등기야. 그래서 처분 제한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간단히 생각해봐요. 가등기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가등기는 무슨 버전? 순위 버전. 처분할 수 있다. 가등기 된 집도 처분할 수 있고 물권적 효력을 받아 장차 발생 시기에서 가등기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가등기는 단지 순위 버전이야. 그러면 이거는 가등기를 가지고 가등기 기한이니까 가등기를 가지고 가처분 등기를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영어는 가등기에 의한 가등기를 가지고 가처분 등기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문은 같은 말이죠. 그럼 결론적으로 이거는 뭐예요? 처분 제한의 가등기가 돼. 그러면 처분 제한 가등기는 이거는 안 돼요. 가등기는 단지 순위 보전의 가등기만 할 수 있죠.
영어는 그러면 가등기에 대한, 요 가등기에 대한은 가등기상의 가처분 등기야. 이때는 가등기가 되죠. 이 말은 가등기상의 처분 제한 등기는 가능, 불가능,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가처분 등기는 대표적으로 무슨 등기로? 부기 등기로. 그러면 결론적으로 요 4번 지문을 간단하게 이야기한다면 가등기상의 가처분 등기로서 가압류 등기죠.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고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참 기출지문 보니까 예술이에요. 진짜 우리 문장 보면 정말 뭐예요? 자, 그래서 지문들이 참 괜찮아요.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자, 5번은 이제 등기 추정력과 관련돼서 등기 권리 적법 추정은 등기 원인 동그라미. 등기 원인의 적법에서 연유한 것이므로 등기 원인에도 당연히 적법 추정이 인정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등기 추정력은 바로 줄기세포가 등기 원인에도 미치고 실체 관계에도 미치고 절차 관계에도 미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5번과 관련돼서 등기 효력은 늘 출제가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혹시 문제 9번에 대해서 1번 질문하신 분 우리 회원 여러분 참 대단하셔요. 그래서 요즘 질문들이 좋은 질문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수 시기와 저장될 때, 효력 시기는 접수할 때, 완료 시기는 교합한 때라는 거 다시 한번 잡아두시고요. 요 5개 질문은 버릴 게 없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가 버릴 게 있는 게 뭐다? 계력이죠. 버리기도 아깝고 안 버리기도 뭐 그게 계력이겠죠. 근데 요 등기 효력과 관련돼서 5개 지문은 버릴 지문이 하나도 없어요. 요 5개 지문을 우리가 자꾸 등기법은 외워서 들 일이 아니야. 등기법 그 지문 하나를 우리가 분석하면서 이해를 하면서 숙제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등기법은 우리가 충분히 문제를 풀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 9번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자, 문제 10번이죠. 자, 등기 효력 같은 문제네요. 등기 효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등기 순서는 등기 기록적 같은 거야. 같은 거. 우리 갖고는 순위번호, 얼굴도 순위번호죠. 갖고 다툼이 벌어지면 같은 거 순위번호에 따르고 근데 접수번호로 나왔네요. 다른 거는 접수장에 기재된 순서대로 접수번호. 이 1번과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우리 전국 등기 효력 중에서 대표적인 순위 확정적 효력이 돼요. 그래서 같은 거 순위번호, 다른 거 접수번호. 이것도 사실 배울 게 없어요. 등기부의 양식 구조만 알 수 있다면 충분히 우리가 캐치할 수 있는 지문이 되고요. 1번은 X다. 자, 이번은 표제부 등기네. 표제부는 사실이야. 추정력은 추측이야. 그러면 표제부는 사실에 추정력을 줄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추정력이 있다. X가 되겠네요. 자, 3번은 등기상인 아닌 경우의 등기. 등기상인 아닌 경우는 뭐냐? 대표적으로 29조 2호야. 그러면 29조 2호는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 민법에서도 절대적 무효, 당연 무효가 있듯이 우리 등기법에서도 절대 무효가 있어. 그게 바로 관할 위반과 29조 1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2호 그게 바로 등기상이 아닌 경우죠. 그러면 특징은 당연 무효, 직권 말소 대상이 되며 설사 직권 말소 시키면 기분 더러우니까 언제나 이 신청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29조 1호와 2호는 당연 무효, 직권 말소 언제나 이 신청 언제나 당연 무효. 설사 등기가 됐더라도 위반된 등기는 직권 말소고 그러고 뭐의 대상이다? 이 신청의 대상이. 그러면 10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에 먼저 격려된 보존 등기가 원인 무효가 되지 않는 한 현재의 건물에 대해서 다시 격려된 보존 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지만 만약 실체관계에 부합되면 유효다. 절대적 무효가 되죠. 중복 등기와 관련돼서 29조 2호와 관련돼서 우리가 연결이 되죠. 그래서 무효.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 유효다 그랬으니까 틀렸죠. 자, 그러면 144페이지 맨 위에 5번 지문을 봅니다. 자, 중간 생략 등기네. 중간 생략 등기는 꼭 두 개를 다 놔보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등기가 이미 끝났어. 끝났으면 유효야. 걸리지만 않으면 돼요. 걸리면 단 처벌은 가능합니다. 등기를 청구한 경우는 원칙 무효야.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무효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무효가 돼요. 그러나 A적으로 사법상 합의가 있다면 판례는 완화해주고 있어요. 그 합의는 바로 실체관계에 부합하다면 그 등기는 그대로 유효해. 특징은 단속 규정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그러면 등기 청구와 관련돼서 합의가 전부 있다. 그럼 직접 청구야. 합의가 단절되면 무슨 청구다? 대의 청구야. 근데
토지거래가구역하고 중간생략등기가 만나면 특징은 효력 규정이 돼. 그래서 절대적 무효가 돼. 그럼 5번 볼까요? 토지거래가구역과 뭐가 만나서 중간생략등기가 만나서 그러면 합의가 있든 없든 언제나 무효가 돼. 그래서 끝에 유효다 그랬으니까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11번과 관련돼서 등기 권리 순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게 바로 전국 등기 효력에서 순위 확정적 효력과 관련돼서 연결이 되는 지문이네요. 1번에 이제 포괄서 회복 등기는 종전의 등기와 동일한 순위 효력을 보유한다. 등기 순서는 같은 구 순위번호, 다른 구 접수번호. 오케이. 2번 맞고요. 대지권에 대한 등기로 흘리는 등기와 거기까지 잘라봐요. 그러면 이 대지권에 대한 등기, 그 밑에 건물이라고 써놔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동그라미. 그러면 대지권 뜻의 등기는 토지, 해당 구, 직권, 주등기 이렇게 해오라고 그랬어요. 그럼 대지권 등기는 건물이고 대지권 뜻의 등기는 토지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건물하고 토지는 같은 구, 다른 구가 되죠. 그럼 결론적으로 순위번호가 아니라 접수번호. 그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의 부기등기 순위는 주등기 순위하고 자 가등기 한 경우에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따른다. 그래서 11번과 관련돼서 요거는 문제 11번과 관련돼서 요거 9번과 10번은 같은 맥락의 문제고요. 문제 11번과 관련돼서 요거는 우리 등기 효력 즉 전국 등기 효력에서 순위 확정적 효력이니까 요 문제 11번은 동그라미 쳐놓고 리피트 한번 더 풀어보세요. 문제 11번의 정답은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요즘은 이제 뭐예요? 등기 효력과 관련돼서 등기 효력, 등기 유효권. 그럼 12번은 대표적으로 등기 유효권에 대한 설명으로 들린 것은 당신은 형식 동그라미 툭 치면 뭐가 튀어나와 절차가 튀어나와 실체 툭 치면 뭐가 튀어나와 내용이 튀어나와 그러면 등기가 유효하게서는 절차와 내용이 일치해야 돼. 모두 가치와의 효력이 발생한다. 오케이. 자, 이번에 멸실된 건물의 보존 등기를 멸실해 신축 건물의 보존 등기를 유효하는 거기까지 잘라봐요. 자, 이번 지문과 관련돼서는 우리 많이 했잖아요. 어떤 측면에서 봐서요. A가 건물이 있다. 빨간 건물이에요. 전부 불타서 멸실 등기를 해야죠. 그 자리에다가 노란 집을 하나 줬어요. 그럼 빨간 집과 노란 집은 다르죠. 그러면 빨간 집 표제부를 노란 집 표제부로 할 수는 없다라는 거야. 즉 뭐야? 표제부 등기는 이용이 안 됩니다. 인정되지 않는다. 맞네요. 자, 3번에 실제 부동산과 동일성을 상실한 등기. 동일성을 상실했다면 무효이죠. 건너는 경정 등기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요 3번이 우리 26회 때 바로 경정 등기에 바로 2.5점짜리가 나왔죠. 경정 등기는 일부의 원시적 사유로서 항상 동일성을 생각해야 돼. 동일성을 유지하면 동일성을 상실한다면 그때는 경정 등기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3번은 맞네요. 자, 4번에 부동산 일부 지분만을 매수한 사람이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면 그 등기는 뭐가 된다? 무효가 아니죠. 이거는 문제 양적 불합치와 관련된 문제가 되겠네요. 그럼 4번은 한번 해봅시다. 부동산 일부 지분만을 매수한 사람이 그러면 결론적으로 물건 행위는 요만큼이 됐다라는 거네. 이게 이제 일부 지분이니까. 근데 전부를 등기를 했어요. 전부를 등기했어요. 그럼 등기된 양하고 물건 행위가 있네. 그러면 이거는 물건 행위 한도 내에서의 효과가 있고요. 요 등기된 처리 문제가 다르죠. 그래서 일부에 대해서 애시당초 원시적이네. 그러면 요 등기된 양은 무슨 등기로 처리된다? 바로 경정 등기로 처리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 등기는 무효가 아니라 물건 행위 한도 내에서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의 처리는 어떻게 된다? 바로 경정 등기로 처리가 돼요. 그러면 4번과 관련돼서 양적 불합치는 언제나 무효다. 이러면 X의 양에 따라서 유무효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12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5번은 또 뭐가 만났어요? 이제 토지거래가구역하고 뭐가 만났어? 중간생략 등기가 만났어. 그러면 합의가 있든 없든 무효로 한다. 그래서 맞는 지문이 되겠네요. 그래서 요 5번과 관련돼서 우리 판례는 대표적인 토지거래가구에서 중간생략 등기를 뭐로 보고 있다? 대표적인 허력 규정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저 5번은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재밌죠? 너만 재밌다 그러지 말고 같이 재밌자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문제 13번으로 갑니다.
자, 문제 13번도 등기 효력과 유효권과 관련된 문제가 되겠네요. 등기 효력 및 효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A 부동산이 가등기 동그라미 가등기 키워드 잡았어요. 그러면 가등기가 있으면 갑은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다. 가등기 된 집도 처분할 수 있어. 이 말은 가등기는 단지 순위 버전이거든. 없다가 아니라 있다. 핵심은 가등기입니다. 키워드는. 이번에 갑의 물건에 관한 등기가 어느 없이 말소되었다면 물건의 효력도 소멸한다. 자, 물건에 우리 등기는 없이 말소됐더라도 등기는 효력 요건이기 때문에 효력 발생 요건이기 때문에 전성 요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건은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나라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지 전성 요건주의가 아니다. 이 소리예요. 그럼 이번은 맞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자, 갑의 미등기 부동산 키워드 찾아서 어리 매수하여 직접 보전 등기한 경우 거기까지 잘라봐요. 좋지만 모두 생략 등기. 그러면 우리 판례는 모두 생략 등기를 단속 규정으로 보고 있어. 그러면 그 등기가 실체 등기에 부합하더라도 무효. 이름 틀리죠. 유효하다. 4번에 갑의 토지를 어디 매수하여 병에게 전매한 경우 갑이 합의하지 않더라도 병은 갑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직접 청구할 수는 없죠. 계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대의 청구해야 돼. 그러면 4번은 X. 고로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갑의 토지에 을명의 소유권 이전 청구 가등기 동그라미. 가등기가 키워드야. 가등기는 가등기 뒤에 추정력이 또 키워드가 되네. 추정력은 종국 등기의 효력이야. 그러면 가등기는 예비 등기야. 그러면 추정력은 미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등기는 단지 순위 보전적 효력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5번을 다이어트 해봐요. 가등기는 추정력이 미친다. 이 소리거든. 가등기는 추정되지 않는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않는다 그랬으니까 정답은 왜요? 자, 5번이 되겠죠. 참 좋죠. 지문 자체들이 기출문제. 자, 14번입니다. 문제 14번에 대해서 등기 기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등기 기록이네요. 자, 등기 기록 그러면 바로 대표적으로 등기 정보 자료라고 그랬어요. 등기 정보 자료. 자, 등기 기록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제 표제부 기록이 있고요. 표제부 기록. 그 다음에 이제 가구 기록이 있고요. 대표적으로 얼구 기록이 있다. 그래서 표제부 기록, 가구 기록, 얼구 기록. 요걸 각각을 뭐라 그래? 바로 등기 기록이야. 자, 표제부 가구 얼구가 만났다. 세 부분이 딱 동체가 되면 자, 표제부 가구 얼구를 딱 만나면 이거는 바로 등기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부는 표제부 가구 얼구를 편성하는 것. 이게 이제 편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 부분으로 편성이 되어 있다. 그러면 일반 등기부는 세 부분이요. 집합 건물은 몇 부분이 되겠습니까? 네 부분이 되겠어요. 그래서 등기부란 편성이고 등기 기록은 등기 기록으로. 그러면 등기 기록이란 표제부 내용, 가구 내용, 얼구가 잘못된 것을 골라라. 이 설명이네요. 자, 등기 기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등기부를 편성할 때 한 필의 토지 동그라미, 한 개의 건물, 그래서 한 개의 등기 기록을 둔다. 그래서 표제부에도 한 기록, 가구도 한 기록, 그 다음에 얼구도 한 기록이야. 그래서 1부동산, 몇 등기 기록, 1등기 기록주의가 돼요. 그러면 표제부가 두 기록이 되면 중복 등기가 됩니다. 그러면 1번은 맞네요. 그러면 토지와 건물은 뭡니까? 우리 등기부는 토지 등기와 건물 등기가 몇 하나 되어 있다? 이하나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1번은 맞다. 자, 표제부에는 잘라요. 표제부는 사실이야. 등기 접수 연월일은 사실이야. 그래서 사실은 기록되나 접수번호는 권리야. 그래서 표제부에는 권리에 관한 사항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그러면 2번은 맞다. 자, 계약상 공용 부분에 관한 기록. 계약상 공용 부분은 대표적으로 아파트로 구경하러 갑시다. 집합 건물. 노인정과 관리 사무실이 있어. 노인정과 관리 사무실은 있긴 있게 없어. 그래서 갖고 얼굴은 두지 않아. 갖고 얼굴가 없다라는 것은 표제부만 둔다. 그렇구나. 표제부 등기, 표제부만 둔다. 그러면 표제부는 사실의 등기네. 우리나라 부동산 등기법은 대표적으로 사실의 등기를 뭐하고 있다? 독립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런 지문이 하나 탄생하게 돼요. 3번은 맞다. 한 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은 각 구분 건물별로 1등기 기록을 상한다. 아니죠. 전부에 대해서 한 기록이야. 그러면 한 동 전체 표제부
전유 부분의 표제부, 각구, 얼구 몇 부분이에요? 네 부분이죠. 그러니까 한동 전체 표제부도 한 기록, 전유 부분의 표제부도 한 기록, 각구, 얼구도 한 기록. 그래서 각 부분 분물마다 이게 아니라 전부에 대해서 1등기 기록으로 한다. 이렇게 나타나야 되겠죠. 4번은 X다. 자, 5번의 구분 건물의 등기 기록에는 한동 건물에 대한 표제부를 주고, 그러니까 전체에 대한 표제부가 있고 전유 부분마다 표제부, 각구, 얼굴을 둔다. 그래서 각각의 전부를 1등기기로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집합 건물은 표제부가 두 부분이야. 한동 전체 표제부와 대표적으로 전유 부분의 표제부와 각구, 얼굴 네 부분으로 구성된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등기 기록과 관련돼서 우리 이제 나름대로 요 정도는 자유자재로 구사가 돼야 돼요. 요 14번도 동그라미 쳐놓고 리피트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15번입니다. 자, 15번은 등기 기록의 열람과 증명에 관한 설명으로 뭐다 틀린 것은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서 등기 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 전부 일부 열람을 증명하는 등기상명 증명서의 발급은 청구할 수 있다.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 누구든지 등기부에 대해서는 열람과 발급이 가능하다. 오케이. 자, 이번에 등기 기록의 부속 서류입니다. 그러면 등기 기록의 부속 서류에 대해서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열람을 청구할 수 있고요. 그럼 3번의 대리인이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 서류 열람을 신청할 때 신청서에 그 근원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 정보로 제공해 줘야 되고요. 등기 기록의 열람 및 등기사항의 증명서의 발급 청구는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 대해서는 할 수 없다. 생산적으로 생각해봐요. 전산화됐기 때문에 어느 등기소에서 할 수가 있죠.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전자문서로 작성된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 열람 신청은 관할 등기소가 아닌 다른 등기소에도 할 수 있다. 오케이. 그러면 5번은 맞고 4번은 X가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6번입니다. 자, 16번과 관련돼서는 이거는 무임 발급기입니다. 자, 무임 발급기가 뭐예요? 우리가 커피 자판기처럼 무임 발급기는 우리 등본 자판기라고 생각하면 돼. 무임 발급기. 자, 그러면 자꾸 헷갈리지 마세요. 우리 대법원장하고 법원행정처장이 있어요. 대법원장은 얼굴 마담이에요. 법원행정처장은 대표적으로 법원 살림살이를 도맡아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무임 발급기는 대표적으로 뭐예요? 법원 살림살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법원행정처장이 합니다. 법원 행정처장이 설치 장소를 정하고 등기소가 아닌 다른 등기소에 설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무임 발급기와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또 하나 기를 뜨는 통수의 제한이 있어요. 16장입니다. 이런 의미를 정해놓고 특히 무임 발급기와 관련돼서 우리 등기사항 증명서와 관련돼서 전부 증명서, 일부 증명서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전부 증명서 중 요거는 말소사항 포함이 하나입니다. 말소사항 등본에 한해서 하나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 이제 미음과 여기 미음으로 연결해 놓고 현재 유효사항이 아니라 말소사항 포함 등본에 한다라는 거. 그러면 법원 행정처장이 정하며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의 설치 장소는 법원 행정처장이 정하고 통수의 제한이 있다. 16장. 자, 그러면 이제 틀린 것은 가보죠. 법원 행정처장은 무임 발급기를 이용해서 등기사항 증명서의 발급 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무임 발급기는 등기소 이외의 장소에서도 설치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설치 장소는 관할 등기소장이 정한다. 아니에요. 누가 정해요? 법원 행정처장이 정합니다. 4번은 이제 법원 행정처장의 지정을 받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서는 그가 관리하는 장소에 무임 발급기를 설치하여 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맞네요. 5번의 무임 발급기 설치, 관리의 절차, 비용의 부담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얘기로 정한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특히 자 1번과 관련돼서 우리 1번과 관련돼서 3번과 관련돼서 확인해 주시고 특히 무임 발급기와 관련돼서는 말소사항 포함 등본에 한다는 거 꼭 기억을 해달라는 겁니다. 자 17번입니다. 인터넷에 등기사항 증명서의 발급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에 등기사항 증명서의 발급
발급 또는 등기기록 열람 업무는 등기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 법원 살림은 누가 정한다? 법원 행정처장이 정해. 그러면 1번은 틀렸다는 소리네요. 이에 따른 업무는 중앙관리소에 처리하는 전산 운영 책임관이 그 업무를 담당하며 3번의 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및 등기사항 증명서의 발급은 신청서를 제출을 하지 않고 수수료 면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요. 인터넷의 열람에 관한 업무는 법원 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에 수행하며 다만 수수료의 정산 및 국고수납에 관한 업무는 법원 행정처 사법등기국 부동산 등기과에서 수행한다라는 것. 인터넷 열람 서비스 업무에 365일 24시간 제공한 것으로 원칙을 하고 단 상호 검색은 뭐 된다? 제외된다. 특히 이 17번의 5번 지문에 대해서는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자 17번의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요 17번까지가 대표적인 이제 우리가 기초적인 문제, 좀 어렵지만 기초 문제로 다뤄놓고 18번부터 이제 다시 이제 정리가 돼야 되겠죠. 자, 18번부터 다시 이제 복습 한번 해봅시다. 자, 문제 18번 틀린 것입니다. 자, 1번의 등기신청은 등기신청 정보가 전산정보 처리에 저장될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자, 접수된 것으로 본다. 아까 이야기했던 거죠. 1번은 맞네요. 2번은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를 접수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면 효력 발생 시기는 뭐 할 때? 접수한 때죠. 자, 3번은 등기는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건 변동. 거기까지 잘라봐요. 그러면 법률행위는 186조죠. 바로 등기해야 물건 변동이 성립하고 효력이 발생한다. 맞네요. 자, 4번은 우리나라 부동산 등기법은 한 필의 토지 동그라미, 한 동의 건물 동그라미, 1기록을 사용하는 물적 편성주의를 취하고 있다. 맞네요. 5번의 상속, 득침은 187조, 공용증수 187조, 판결은 대표적으로 이때 판결은 형성 판결을 지칭하죠. 경매, 그 밖의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건의 취득은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나. 여기까지는 좋아요. 등기를 요하지 않아. 단 처분하려면 뭐하라? 등기하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 대응하지 못한다. 그래서 후단이 틀린 질문이 되죠. 바로 18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5번이야. 그러면 우리 등기 기능 역할은 3개가 있다고 그래서 186조 법률행위한 물건 변동과 187조 법률 규정에 의한 물건 변동, 대표적으로 대항요건주의 등기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186조, 187조의 기준은 뭐냐? 대표적으로 당사자 의사 표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럼 187조에 대한 유일한 예정, 우리 외웠죠? 자, 뭐 있어요? 점유 취득시효가 있잖아요. 취득하려면 등기하라. 그래서 점유 취득시효는 187조의 이러한 예의 조항이 되겠죠. 18번의 정답은 고로 5번이 되겠습니다. 자, 19번 우리나라 부동산 등기제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의 등기 기록은 원칙적으로 한 동 건물에 대해서 1등기 수록을 사용하지만 잘라요. 한 동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 한 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해서 1등기 기록으로 본다. 이 말은 한 동 전체 표제부도 한 기록, 전유 부분의 표제부도 한 기록, 깎고 얼고 그래서 전부를 1등기 기록으로 봐. 그러면 표제부에 기록되면 전유 부분의 표제부에 기록하면 중복 등기가 되겠죠. 그래서 1번은 맞네요. 자,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하고는 잘라봐요. 그러면 우리 계시에 따른 분류로서 당사자 신청, 관공서 촉탁, 등기관 직권, 법원의 명령이야. 그러면 등기관의 직권과 법원의 명령 등기는 법률의 규정이 있어야 돼. 그러면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하고는 당사자 신청 또는 관공서 촉탁이 없으면 등기하지 못한다. 맞네요.
자, 3번의 등기화는 등기 신청서에 기록된 사항이 실제적 권리 내용과 맞는지를 심사할 권한이 없으므로 이 말은 결론적으로 등기화는 실질적 심사주의라는 거예요. 구분 건물 표시에 관한 사항도 조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정법률에서 자, 구분 건물 표시에 관한 실질적 심사주의가 폐지가 되었다는 것. 그러면 구분 건물 표시에 관한 사항이 대표적으로 구조상 독립성과 이용상 독립성을 지칭하고 있죠. 그래서 자, 3번도 맞는 이야기가 되네요. 자, 3번은 성립요건주의를 제한하는 현행 민법하에서는 잘라봐요. 거기까지. 법률 규정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도 등기하여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법률 규정은 187조 사유로서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 발생하나 단 처분하려면 등기하라.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되어야죠. 그래서 4번은 X가 되겠습니다. 5번의 매수인이 등기 기록을 믿고 다 잘라요. 그러면 공신력이라는 거네. 우리 부동산에 대해서 공신력에 대해서는 불인정되죠. 그러면 부동산을 매수하였지만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은 공신력 불인정이 되겠죠. 우리 부동산 등기법에서 공신력 불인정은 절대적으로 불인정된다라는 거. 우리 민법 107조, 민법 108조, 109조, 110조. 107조는 비유, RR 무선이 되고 108조는 통정 무선, 109조는 내중착 중무선이 되고 110조는 뭡니까? 110조는 사관 치선이 되죠. 그러면 선의 제3자 보호 규정은 공신력에 의한 보호가 아니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거는 국가가 거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선의 제3자 보호 규정을 탄생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민법 107조 비진의 의사 표시와 108조 통정 허위 표시와 109조 착오, 110조 사기 강박 선의 제3자 보호 규정은 공신력에 의한 보호가 아니라 국가가 특별히 거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입법 정책상 나온 거라는 거. 그러면 결론적으로 5번은 경우도 있다. 맞네요. 그러면 19번의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20번을 가죠. 등기조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이나 틀린 것. 자, 그럼 하나씩 또 분석해 봐야죠. 1번의 부동산 채권이 임차권, 판매권, 채권이므로써 임차권 선정 계약이나 판매 특약 시 등기 없이도 계약이 성립되나 잘라요. 자, 그러면 이를 등기하면 제3자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이 생긴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대항요건주의 등기, 임차권, 판매권, 신탁 등기, 대표적으로 채권, 담보권, 그래서 대표적으로 임의적 기록사항은 등기함으로써 계기는 힘, 대항력이 발생한다. 그러면 1번과 관련돼서 대표적인 대항요건주의 등기를 탄생시키는 거죠. 그러면 1번은 맞다. 자, 이번에 연대적 편성주의, 연대적 편성, 시간 연대라는 거예요. 이거는 연대표라는 거야. 우리 국사책의 뒤에 보면 연대표가 있죠. 그래서 이 연대, 시간적 순서에 따라서 책을 편찬해가는 게 바로 편년체가 돼. 편년체는 대표적으로 조선왕조실록이 대표적으로 편년체야. 그러면 이때 연대는 시간적 순서에 따라, 그래서 시간적 순서로 가요. 순차적으로 등기 기록을 편성하는 방법으로서, 자, 등기 기록을 편성하는데 시간적 순서에 따라서 등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ing. 그러면 결론적으로 등기부에 기록하는 거야. 레코딩 시스템. 이렇게 돼요. 레코딩 시스템. 레코딩 기록이야. 시간적 순서에 따라서 기록하는 시스템. 이게 바로 레코딩 시스템이 돼요. 이에 속한다. 맞네요. 3번에 등기관에게 거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잘라요. 우리 대표적으로 우리 부동산 등기법에는 배상 규정이 없어. 그런데 배상이라는 것은 바로 이 법행위에 대해서 손해가 발생한 거죠. 그러면 등기관이 고의 중과실에 대해서, 분과실에 대해서, 자, 분과실에 대해서 국가가 배상해주면 국가는 공짜가 없어. 국가는 칼 들고 등기관한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등기관에게 고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국가는 등기관에게 구상을 행사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중대한 과실입니다. 경과실이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번의 부동산 표시 등기는 권리 등기를 함에 있어서 부수적으로 행해지지만 우리 현행 부동산 등기법은 부동산 표시 등기를 독립적으로 등기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계약상 공용 부분이 되는 거죠. 자, 4번은 맞네요. 자, 소유권 보전, 소유권 이전 잘라요. 각종 권리의 변경 등기, 기입 등기네요.
기입등기라는 것은 새롭다 바로 결론대로 내용에 따라 물어서 새로운 등기원인이 발생하여 새롭게 기입해주는 것. 그러면 A가 처음으로 집을 사서 처음으로 등기한다. 소유권 보존등기, 기입등기죠. 이전등기는 A가 집을 팔아서 새로운 등기원인이 발생하여 새롭게 이전등기해주네. 그래서 기입등기가 되죠. 그러면 표제부, 그러면 결론적으로 소유권 보존, 가구를 최초로 개설하는 게 소유권 보존, 얼굴을 최초로 상설할 때 그거는 뭐라 그래요? 바로 설정등기야. 그래서 기입등기는 보존 설정 이전, 대표적으로. 그러면 권리 변경 등기는 새로운 기입등기가 아니죠. 그래서 20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차근차근 해봐요. 따져서. 그러면 등기법은 아주 재미있는 과목이 됩니다. 20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21번이네요. 가로 안에 들어갈 단어가 순서대로 짝지어진 것은, 이거는 내용에 따른 분리를 정리 한번 해주세요. 이거는 추가시험 기출문제가 되겠네요. 자, 이미 종료된 등기의 설치, 착오 또는 유류가 원시적, 그럼 죽지만 가로 안에 경정 등기가 들어가겠네. 이를 불일치 사유가 원시적이라는 점에서 후발적 사유의 일부만을 보장하는 변경 등기가 들어가겠네요. 한편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등기가 전부가 후에 보적법한다. 그럼 말소 등기가 들어가겠네요. 요 마지막 한 조심해야 돼. 건물의 일부 멸실. 일부 멸실은 변경 등기죠. 그러면 멸실 등기가 되려면 전부 멸실이 돼야 되거나. 그러면 첫 칸은 뭐가 들어간다? 경정, 니은이네요. 그 다음 두 번째 칸은 변경 등기가 들어가네. 디귿 등기, 디귿이 되겠네요. 그러면 세 번째 칸은 권리적 측면으로서 말소 등기가 되겠네. 기억이 들어가겠네요. 그러면 마지막 칸은 일부 멸실이니까 다시 변경 등기가 들어가겠네요. 그러면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 1번은 등기 분류 중 내용에 따른 분류를 정리하라. 이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등기법 지금 이제 문제 1번부터 몇 번까지 21번까지 문제를 풀어놨죠. 이걸 계속 반복을 해요. 그냥 답을 해오지 말고 여기 계속적으로 지문에 등장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문제 21번까지 등기법 서두르지 마세요. 나름대로 여기까지 한번 딱 정리해 달라는 거. 하여튼 더 배운 회원 여러분, 하여튼 질문도 참 좋은 질문이 요즘 뭐예요? 질문이 들어오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 더 배운 회원은 그래서 뭐예요? 더 많이 배웠나 봐요. 실력들이 많이 쌓이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하여튼 더 배운 회원 여러분, 형님님들, 동생들 사랑합니다. 하여튼 우리가 날씨가 우중충 하더라도, 날씨가 덥더라도 날씨에 대해서 우리 합격으로 가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되면 안 돼요. 그 장애물을 돌파해야 됩니다. 하여튼 건강관리 잘 하시고 우리 더 배운 회원님 화이팅 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